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날씨도 증시도 살아난 판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꽃샘추위가 아닐까 또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하긴 하지만 그 닥친 현실이 너무 좀 고된 상황인지라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도 아마 급급하시면서 매매 진행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방패막이가 돼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 아마 쉽사리 눈에 띄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업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실지 또 걱정이 앞서는데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저희 고민들 나눠보면서 네, 1시간 알차게 또 진단쇼 오늘 또 파이팅 넘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운되신 분들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좀 기운 내볼까요? 네, 기운 내보면서 종목도 뭐 시장도 결국에는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또 좋은 방법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고민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도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네,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부장 전문가님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허심탄회하게 고민 남겨주세요. 전화는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에 자막 나가니까 이 번호로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 시도해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는 꼭 남겨주시고 그 밖에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세하게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점심 식사들 다 하셨겠죠? 속상하시다고 식사 거르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이니님 와주셨고요. 마그마니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대한도구협회님 오늘 열심히 또 게시판에서 활약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마로니 입쌤님. 테리캔이 오늘도 와 계시고 김양호님도 어서 오세요. 하트라고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아요. 김양호님까지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남국봄님께서는 쓰리바락은 돼야지 안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안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또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뭐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그때그때 상황을 정말 저희가 스피디하게 그리고 굉장히 뭐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응하다가도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과연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을까? 좀 편안한 시장이 오기 전에 이 협로를 저희가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또 헤쳐나갈 수 있는지 또 해결책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외 불확실성에 워낙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 뉴스만 점검하다가도 많이 지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포트 방어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뭐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지금 뭐 어떤 행동을 취하기는 좀 너무 늦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에 신년 초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은 그 위기 극복 3년 차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1년 차 때 그 IMF 때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1년 차 때 그 위기를 극복하던 그 첫 해에는 165%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차 때는 마이너스 1%가 나왔어요, 시장이. 그리고 3년 차 때는 마이너스 19.33%로 급락으로 하락으로 반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사태 때 그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첫 해 위기 극복한 첫 해 81.3%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해가 11.4%가 올라왔습니다. 자, 3년 차에는 마이너스 5.48%로 하락 전환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그걸 극복하고 원년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이겠죠. 2022년도에는 92.04%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종가 기준으로 뭐 연중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 오른 때도 있었지만 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58% 정도가 플러스가 나서 마감했습니다. 자, 올해는 위기 극복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커지는 것들이 당연한 그런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뭐 앞으로도 아마 그런 움직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모기지노 사태 때 그때 극복했던 거, 그리고 또 IMF 때 위기 극복했던 거, 그때보다 좀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너무 급격하게 굉장히 많이 풀었죠. 연준의 대차 대조표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에는 4조 1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게 9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돈이 풀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인플레이션으로 오고, 또 거기다가 뭐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가 많은데요. 자, 전에보다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더 급격하게 좀 조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터져버렸죠. 자,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뭐 그쪽은 세계 3대 곡창지대에다가 러시아 쪽은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니켈, 그리고 밀 수출도 전 세계 1위 수출국이죠. 그래서 이 물가에 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자, 뭐 무작정 이렇게 내동매매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여기 차트를 제가 틀어놓은 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이 나스닥이 뭐 오늘 아침에 끝난 시장은 없었죠.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었는데 음선 두 개가 이렇게 좀 빠졌는데요. 자,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갭으로 빠져갖고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은 갭으로 빠져갖고 시작하면 반드시 양선을 내줘야 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갭으로 빠져서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 전저점을 깨고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계좌에 나름대로 뭐 조금 수익이 발생이 된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현명한 생각이다라는, 현명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때 대한 투자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저런 쪽들 처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때가 뭐 빅피처나 이럴 때 1월 초, 그다음에 투자의 신호선 12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라면 방법이 있었죠. 에너지 관련되는 것들 이런 쪽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 계좌가 방어가 됐을 텐데, 지금은 뭐 저쪽도 더블보다도 훨씬 더 올랐으니까 너무 올랐습니다. 이런 쪽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다른 대안을 좀 찾는다라면 우리 뭐 음식료 섹터들 같은 거, 요런 부분들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뭐 우리 휴대폰 같은 것들, 컴퓨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우면 뭐 1년 더 써도 되고 2년 더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새로 살 거 좀 고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분명히 방어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지금 가장 좀 어려운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국제 곡물가도 장난 아니게 올랐죠. 뭐 옥수수나 밀, 뭐 소맥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근접한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음식료 쪽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겠지만요. 제품 가격에 지금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뭐 다른 음식료 업종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제품 가격을 라면도 올리고 좀 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두부도 이제 곧 올린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지하 자원이나 이런 쪽으로 대안을 조금 찾는다라면 지금 천연가스나
원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올랐고요. 자, 이럴 때 잘못 쫓아가서 고점에 몰리면 정말로 크게 당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히토류 관련되는 종목들 요런 것들은 안 움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또 미중 간에 또 이런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히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그 히토류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요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를 좀 뒤져보고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들, 어느 정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안 오른 종목군들 요런 것들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최대한 또 방어 전략을 짜주기 위해서 네 많은 또 연구를 해 오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고 하니까 현금분도 챙겨둬야 될 것 같고 일단 수익이 나면은 일단 이것도 내 주머니 안에 넣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대한 또 이런 시장에서 조금 리스크를 덜 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최대한 이런 거를 다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리스크에 좀 방어할 수 있는 너무 흔들리지 않는 뭐 종목이나 포트 구성 지금 중요하잖아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응 능력 조금 더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행복 샤랄라님께서는 시장이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해주셨는데 다 같은 마음입니다. 시장 보면은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네, 워낙에 파란불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정말 레알인가 네, 수익률 보면서 또 한숨도 많이 쉬실 것 같은데 너무 이 숫자에 또 연연하면 의존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집니다. 네,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는 것도 프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희 러브쏘기님께서는 커피가 급땡깁니다 하셨는데 이 시간에 커피 한 잔이 정말 비타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빨리 급수혈하시고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진단으로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세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게시판 채팅창 전화까지 해서 또 많은 참여 당부드리면서 대한금속으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저 인삼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대한금속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5,700원대세요. 네, 비중은 10%. 손절가하고 목표가 네, 가격 라인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인데 어떻게 좀 접근하시게 되셨는지 일단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대는 4,200원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거래가 상당히 한산한 모습이고요. 지금 사신 가격대와는 거리가 꽤 벌어져 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이평선도 보신 것처럼 이격이 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이평선들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금속을 지금 현재 보셔야 될 만한 좀 포인트가 있는 건지 이거를 끌고 가는 매매가 적당한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자, 우리 수경 앵커님도 기술적 분석에 조예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자,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은 역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 구간으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손절가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손절가는 이렇게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한 20% 이상 3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손절가를 찾는 게 아니라 매수하면서 나는 이게 뭐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손절 치겠다라는 걸 그때 정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손절가를 찾는다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미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뭐 시장도 되게 많이 좀 어려우면서 같이 좀 급락한 모습인데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조금 뭐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22평선 자체가 지금 하락 기울기가 조금은 완만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자체가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나마 좀 작년에 실적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뭐 평상시에는 매출액이 1,500억, 1,600억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던 기업이고 2020년도에는 1,400억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었는데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되게 좋습니다. 한 2천억 이상 훌쩍 넘어갔어요. 2천억 이상 훌쩍 넘어갔고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 그러니까 작년에 예상치가 157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361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손절가를 조금 좀
아래로 이렇게 잡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뭐 기본이 조금 돼 있고 실적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아래쪽으로는 좀 제한적으로 빠져도 제한적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위쪽으로도 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머리 위에다가 다 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22평선을 이고 있고요. 자, 이 22평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62평선에선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쪽 62평선이 있는 파란 선인데요. 자, 이쪽에는 여기서 대량 며칠 전에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가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또 매물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1차 저항선 뭐 이 손절가라기보다는 저항선이라고 좀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선은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1차 저항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6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62평선 근처에서 정리를 해도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들고 가는 구간에서 어떤 타이밍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 보니까 조금 생소한 종목들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크지 않은 종목들도 문의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이런 거는 또 정보 얻기가 정말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증권사 레포트도 뭐 거의 찾기 힘들고 이런 종목들은 더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오늘 저희가 좀 체킹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도 진단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종목도 괜찮으니까 저희 두 고수분께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은 저희 친따손이 모셔보겠습니다. 지시세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95,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7%입니다. 사명이 좀 변경이 됐죠. 합병이 되면서 지시세인데 계속 하락하는데 반등이 가능할까? 장기 전망은 어떨까라는 문의 주셨습니다. 이 컨셉에 맞게 이 섹터는 아무래도 장기 대응을 많이 좀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여유는 다행히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7만 원 선을 하회하게 되면서 오늘도 시장 하락 여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신저가는 아닙니다. 65,100원이 이 종목의 신저가 지금 66,900원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둠의 터널이 언제쯤 끝이 날까 이게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예측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나 기대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예측 자체가 된다라면 그거는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겠죠. 자, 근데 뭐 최대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쪽 우리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이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근데 한 1년 전, 뭐 또 불과 6개월 정도 전쯤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더 심했었고, 제약바이오 쪽을 안 좋게 얘기하면 그 정말로 바보 같은 전문가, 능력 없는 전문가 이렇게 치부가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좋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전문가, 그다음에 뭐 능력 없는 전문가 이렇게 치부가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참 이상하고 재밌는 점이에요. 1년 전에는 주가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많이 비쌌었습니다. 자, 그때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준 그런 전문가는 정말로 능력 있고 참 전문가죠. 그런데 계속 무시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조금 인정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조금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숫자에 의해서 움직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자, 우리 과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 2년 정도 만에 한 번씩은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오곤 했습니다. 자, 우리 그때 처음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았었죠. 그리고 또 이 기술 수출이 취소되고 난 다음에 두들겨 맞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 이상을 제약바이오 쪽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 또 2017년도에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때는 또 뭐 셀트리온 같은 것들도 뭐 더블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고 10몇만 원에서 40만 원씩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굉장히 좋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점이었어요. 또 뭐 제약바이오 쪽 뭐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을 했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1년 이상을 굉장히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년 이상 그 고생을 시키다가 또 아무도 관심 없고 막 신물을 낼 때 그럴 때 올라왔어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그럴 때 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들 한번 차트를 보십시오. 반토막, 세토막 안 난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심하게 빠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남는 게 주식이죠.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 고점에 몰리면 반토막, 세토막 이렇게 나니까요. 자, 지금 이 어떤 제약바이오가 당장 어떤 모멘텀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고 또 뭐 고생을 시킬 만큼 그런 기간도 됐으니까요. 자, 뭐 모멘텀들을 조금 살펴본다라면 녹십자가 FDA에 25일 날 지금 뭐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녹십자가 그쪽에 하나 신청 승인이 날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승인이 난다라면 이게 어떤 한 가지 모멘텀이 좀 나를 따르르 하고 앞장서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상태니까요. 요런 게 좀 승인으로 이어진다라면 다른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이걸 잘라 팔고 그런 거는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판다라는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 공포에 질려서 매도를 한다. 이거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지시셀이 그렇게 뭐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잡주도 아니고요. 자, 뭐 이게 그래도 녹십자 그룹에 속해 있는 뭐 그런 쪽이니까 또 이 NK 면역 세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한번 성공을 하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더 들고 가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급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쪽 그러니까 뭐 6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62평선은 지금 현재는 88,000원 정도에 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더 옆으로 기는 구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뭐 대략 뭐 한 8만 원 전후 정도 그 정도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8만 원 전후에 갖고는 약간은 좀 덜어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입니다만은 그냥 계속 지속적인 홀딩은 아니시고, 네, 어느 정도 가격대 라인 8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 줄여가면서 눈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워낙에 또 이런 종목들은 또 뉴스가 나오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 하에서 판단해서 내주신 전략이라는 점, 네, 참고해 주세요. 저희 첫 종목 받으셨던 인사미님께서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고 하트 네, 남겨주셨어요. 네,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또 눌러주세요. 전화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3251-8200번 계속 전화 주시면 됩니다. 걸려온 전화 받아볼게요. 네, 송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송나님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심택이요. 심택. 네, 와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5,000원에 예. 30%입니다. 비중이 30% 이번 주에 들어가셨어요, 손자님? 좀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되셨어요? 아,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청자님? 지난달에 샀어요. 아, 지난달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수익권이신데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아이, 지금 뭐 대체적으로 주식이 받고 있는데 올라갔어요. 어느 시점에서 너무 매도를 해야 다행이죠. 예. 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매도 타이밍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예, 생각하고 계신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 55,000원.
정확하게 55,000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능성 바로 타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봐주세요. 예, 뭐, 잘 매수를 하셔서 잘 보유하고 계신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뭐, 이 시장에서 계좌에 빨간색이 있다는 건 거의 뭐 축복 수준이죠. 자, 근데, 이 신택의 경우는 이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경기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연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 긴축 속도를 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거는 기업 실적들도 좋아지는 기업들보다는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이 실적들이 증가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눈으로 보여준다라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뭐 힘택이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뭐랄까 그 좀 다지는 예, 그런 기간은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실적 부분들을 살펴본다라면 이거는 뭐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55,000원 정도 그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보시게 되면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이때보다 훨씬 더 날 거예요. 뭐 한 2,30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뭐 요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본다라면 그쵸? 뭐 저 55,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1조 8천억 수준이 안 되는 그 정도일 테니까 뭐 요런 부분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뭐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많은 구간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출렁출렁할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내신다라면 아마 뭐 올해 상반기 정도 그 정도까지 조금 지켜보신다라면 5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져가실 여유 되시는 거죠,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행운의 득템이라고 하세요. 네, 좋은 수익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또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는 종목 분명히 있습니다. 뭐 워닝에 대한 전망도 워낙에 좋아가지고 네, 원하시는 만큼의 또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마지막 진단 도와드리네요. 저 이재필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또 전략도 짜주시고 종목까지 꼼꼼하게 네, 이재필 전문가님 봐주셨습니다. 저희 테리케이님께서는 연초부터 올해 네, 손실을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0%입니다 하고 눈물을 남겨주셨는데 아직 매도 실행이 안 나갔으면 확정 손실은 아니니까 여기서 더 줄어들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글쎄 마이너스 10%면 제 뭔가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선방이신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아닌가요? 네, 살짝 선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 마이너스도 점차 줄여 나가시기를 플러스 전환되는 그날도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머리를 진단해 주세요. 수갱커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막 하시면 제가 또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두통에 뭐가 좋을까요? 뭐 맛있는 음식도 될 것 같고 가장 큰 뭐 전환제는 진통제는 또 수익이 아닐까 싶은데 시장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조금만 저희 인내심을 갖고 네, 시장을 믿고 함께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조금 힘드시다라는 하소연들 남겨주고 계세요. 종목은 조금 뜸한 것 같은데 종목 많이 올려주세요. 네, 오늘 기회 많이 드릴 테니까 전화도 좋고요. 또 게시판 채팅창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또 들고 대응하고 계신지 저도 궁금하니까 네,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장 전문가님께서 받아주실 예정이거든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어떤 종목들 문의 주셨는지 저희 부장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봐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주 맥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식음료 관련해서 종목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맥주가 가격이 벌써 올라갔습니다. 아마 마트나 편의점 가시면 느끼실 것 같은데 제주 맥주는 저희 코스모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시고 역시나 수익권이십니다. 3,094원. 요즘에 분위기 좋아가지고 제주 맥주가 수익권이시고 15%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을 하실 법하죠. 왜냐하면 시장을 조금 이겨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낙폭이 좀 과하긴 합니다. 요즘에 반등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정폭이 깊은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세요. 오늘도 거래는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 더 갈 길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장에서 아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맥주가 좀 필요한 시점이죠. 네, 자, 이 제주 맥주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에서는 뭐 싸다 비싸다 이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 또 지난번에 뭐 주정 가격 인상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판매 단가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뜬 게 무화 또는 뭐 풍국 주정이라든가 하이트 진로라든가 이런 게 좀 떴다면 사실 이제 제주 맥주는 뭐 재무제표 잠깐 보시면 알지만 뭐 내용적으로 뭐 가치라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자본금은 280억 정도 되지만 매출액이 뭐 200억 정도 수준이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4년 동안에 빨간 색깔 나오는 거 보니까 적자 회사라는 거 알겠고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50%대고 유보율도 전에는 없다가 한 3년 전에는 없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쌓이고 있긴 한데 뭐 적자 회사니까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주 맥주가 지금 3,000원대 샀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동 종목이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장 매매 스타일은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그 중간에 이제 선택은 본인의 기법에 따라 하는 거지만 이 종목은 일단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적자난 기업이지만 올라온다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은 판매 단가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나의 모멘텀을 장착했거든요.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2,800원 바로 이 자리가 매수의 급소 자리인데 우리 보통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가 단기 5선이 이 세력선 10일이나 21선 뚫고 올라갈 때잖아요. 2,400원 이 자리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 보면 3,400원 찍고 윗꼬리 달리고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별표한 선이 120선입니다. 일봉으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는 지금 벌써 양봉 하나 나왔죠.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개 나왔죠. 근데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다 섞여 있지만 아래쪽에서 15일선이 120선을 딱 골든 크로스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눌림목 주면 매수하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익이 조금 났는데 그거 뭐 만족하려고 이번에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15% 비중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한번 3,400원 돌파했고요. 밀렸기 때문에 그 꼬리 달린 거를 다 소화하고 뚫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뭐 힘차지는 않네요. 근데 주봉과 월봉을 보니까요. 빨간 양봉이 몸통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지수가 뭐 40포인트, 50포인트 빠지는 2%대 막 폭락하는 이런 시점에 러시아발 악재가 있지만 이 종목은 엄청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모하고 나서 잘 보시면 공모하고 고점이 6,040원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월봉에서 양음양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원 이 자리가 매수 급소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보면 일봉에서 보면 대충 봐도 15일선과 120선에 장대 양봉 나오는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이제 공략하는 거죠. 지금 이미 딱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단기로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3,300원이나 3,400원까지는 짧게 단타로서 수익이 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시작이잖아요. 주봉은 시작하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낸다면 3,500원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는 3,300원에서 3,400원 정도에서 챙겨주는 전략. 일봉으로서는 손절가를 2,8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고, 지금은 보유하면서 조금 더 수익을 즐기자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너무 내 수익이 좀 소소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매도가 잘 손이 안 나가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안 파시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익 향유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뭐 손절 라인까지 원하시는 답변 가격 대응 정확하게 저희 부장 전문가님 남겨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세종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 종목도 큰 종목 아니어가지고 대응하시기가 요즘 불안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녀 어서 오세요. 네, 네. 요즘 대응하시기 좀 어떠세요? 시장이 많이 좀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네, 어떠세요? 힘들어요. 힘드세요? 네. 포트도 좀 많이 속을 썩이고 있는 상태이시죠? 네, 네. 종목 때 어떤 거 오늘 궁금하세요? 세종 메디칼요. 네. 5,400원에 20%. 20%? 네. 언제쯤 진입을 하셨을까요? 어떤 점 보고 사셨어요? 2주 의료기기 네. 뭐 종목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래에 들어가셨습니까? 이번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 이번 달에 들어갔어요. 이번 달에 사신 가격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 종목도 좀 그러네요. 네, 오늘도 네. 주가 빠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궁금하신 네. 점 어떤 점이세요? 아, 좀 손절을 한다면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매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될지. 추가 매수한 여력도 되세요? 지금 현금을 조금 네. 남겨둔 게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된다면 조금 손실 크지 않은 구간에서 네, 한번 저점은 정리하는 좀 게 어디까지 더 갈 괜찮을까? 건지 그것도 더 많이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 생각도 하고 계시고 더 사시려면 이왕이면 또 싼 가격대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근데 저기 너무 중장기적으로는 안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세요? 네, 기간은 네. 좀 길지 않게 잡고 그럼 저희가 네, 받으면 한두 달 되겠네요. 그냥. 한두 네. 달 정도. 네. 알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한번 들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 질문 더 주세요, 선생님. 네. 네. 글쎄요,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조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일까 싶기도 한데 주가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토막에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910원에서 5,000원을 밑돌고 있는 가격대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안에 뭔가 좀 승부 낼 수 있는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뭐 어디까지가 빠지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저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일단 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가 없어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빠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세종 메디칼 자체는 복강경 수술용 기구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산도 판매도 하지만 단지 이제 이 종목은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APIG가 먹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는 뭐 임상 이상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사실 제넨실이라는 최대 주주가 관련돼 있다는 정도지 동사에 뭐 대단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주가는 지금 보니까 좀 야무지게 시세를 좀 주고, 이게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알지만 주봉 차트에서 한번 큰 시세가 만들어졌어. 2,000원, 3,000원 밑에서 9,000원까지 갔던 거니까 작년에 한 300% 정도 아주 짭짤한 수익을 줬고요. 지금은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지수가 뭐 30포인트 빠진다, 2,600이 깨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전쟁이 나도 또는 좋아져서 주가가 4,000포인트를 가도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떨어지면 팔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비중 20% 갖고 있는데도 떨어지면서도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더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보니까 용감한 거는 좋은데 지금은 용감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은 여기 보시면 주봉도 그렇고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는 얘기는 장중에 급등하는 모양새만 나오면 열심히 팔아 제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도 팔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종 메디칼은 하방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상방문이 열리고 하단 지지가 아주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4,000원까지 월봉에서는 여기서는 아주 강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 자리에서는 한번 좀 물량을 소화하고 지지받고 지지대 만들어서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격이라든가 모든
기체 지표의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주봉을 보니까요. 예, 주봉에서 보면 윗골이 긴 양봉도 여기 보이지만 그 이후에 예, 양음양 패턴에서 하단이 탁 깨지면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예, 연속적으로 음봉도 3개씩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예, 하방 힘이 엄청 강한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누군가는 열심히 팔고 지금도 공매도는 안 나오겠지만은 실망한 친구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 얘기 잘 듣고 사실은 뭐 펀더멘탈 가지고 이 종목을 접근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지지점만 확인되면은 비중을 조금 더 싣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매도 사인이 떨어진 거거든요. 매도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뭐 임상 이상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반영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예, 팍스로비드 먹고 뭐 효과가 좋다고 뭐 추천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보다 더 좋으면 모르겠지만 임상에서 그보다 더 좋지 않으면 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기대감 갖지 않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보고 물론 또 그 변수는 있습니다. 예, 잘 지켜보시고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 예, 기술적으로 보면 예, 서로 먼저 팔겠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예, 주봉도 월봉도 일봉도 그렇고 단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예, 여기서 한번 크게 시세 주고 빠지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여기 2번에 걸쳐서 항상 모든 주식은 2-3번 정도의 매도 사인을 주고 또 거꾸로 바닥도 2중, 3중 바닥을 만들면서 매수기에 다 주고 가는 거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241선 여기 녹색 선 보이죠. 녹색 지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데 저점이 3,790원으로 나왔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예, 하방에서는 240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게 좋아요. 이 위에서는 언제든지 급등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들어와도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가가 5,400원이잖아요. 이 자리가 5,400~500원대거든요. 이 상단 매물벽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제가 쭉 보니까 5,600원 라인이거든요.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졌고 올라갈 때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쉽사리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빨간 선 있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임상이다, 뭐 여름 공경 코로나 치료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슈에는 엄청 빠른 종목이에요. 그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절 라인은 이 자리 여기 십자 양봉이 나왔던 자리 있죠. 이게 4,600원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장중에 4,900원 찍고 있고 이 4,600원의 아래꼬리 엄청나게 길게 있고 윗꼬리도 있는데 이 라인은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보시는 것처럼 예, 아마 손절을 안 할 거다 하고 지금 잘 버티시고 있는데 예, 막상 무너지면 예, 장기 투자한다 그랬다가 마음 변하고 손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은 확대하지 마세요. 예, 통상적으로 미수나 물타기는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예, 떨어졌다가 물량이 대량으로 터지면서 올라갈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싣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은 예, 빨간 양봉보다는 파란 음봉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는 분 혹시나 다른 주린이라든가 매매 기법이 좀 약하시다는 분들은 파란 양봉이 나올 때보다는 빨간 양봉이 많이 보일 때 사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지금은 접근하는 게 조금 위험스럽고 손절 라인 4,600원과 반등 들어오거든. 반등이 들어오면서 4,500~600원, 6,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리백 얘기도 많이 나오고 환경 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에 관련해서 수혜주.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펀드가 삼성이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키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식을 투자 안 하고요. 다른 회사로 옮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는 2차 전지나 친환경 관련주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4,600원 손절가 제시합니다.
손에 들고 계신 현금을 조금 더 다른 곳에 요긴하게 조금 써주시고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만 내신 가격 전략 이거 잘 라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그럼 여기서 네. 반등이 오는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가격에서 네, 오늘 가격이 아닙니다. 반등. 지금 전문가님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 라인 잡아주시면서 비중 조절하자고 팁 주신 거 맞으시죠? 더 이상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서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 주신 거 맞으시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 종목은 먹을 것보다 아래쪽 하방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500원 정도 이상부터는 올라오거든 비중을 줄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4,500원 라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비중 축소 의견 내드립니다. 시청자님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 메디컬 봐드렸습니다. 저희 고음님께서는 방탄유리보다는 현금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진짜 현금만큼 든든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금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도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방탄유리 같은 종목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최대한 이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전략들 계속해서 좀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볼까요? 저희 베네치아님 모셔볼게요. 네, 한국석유 남겨주셨습니다. 모멘텀 플레이가 강한 종목인데 잡고 계세요. 네, 이거 가격대는 25,500원이시고 비중은 10% 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가 1월 중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굉장히 찜찜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봤던 그때이고요. 지금 150달러까지도 유가 전망이 나옵니다. 아마 체감하시는 거는 휘발유 값도 이제 조만간 2,000원 선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이런 이슈에 반응하면서 한국석유 주가는 17% 넘어가는 급등권입니다. 아직 수익권이 아니신 상태에서 얼마나 이 모멘텀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까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자, 한국 석유.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침공, 남의 불행이 곧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관심권에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전쟁 나면 안 좋죠. 일단 러시아 문제는 정치적으로 좀 타결이 돼서 조용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 회사는 석유류 관련해서 도소매잖아요.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정도의 주요 도시에 물류 거점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의 투자 안정 시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좋아요. 잠깐 한번 재무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한국 석유는 매출은 뭐 4,800억대 거의 뭐 금년에는 아마 그 이상 가겠죠. 지금 봐서는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뭐 적을 때는 60억 2020년도에 한 170억 정도 작년에 실적이 나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한 2월 10일인가 나왔네요. 2월 10일자 보니까 113억 정도 반월이면 114억인데 4년 동안 봤을 때 실적은 참 좋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실적과 이슈가 어우러져서 지금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의 지수 40포인트, 100포인트, 뭐 2,700, 2,600 이렇게 얘기하고 2,500도 얘기하지만 바로 지금은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종목 선정 잘 돼 있네, 그죠? 일단 25,500원의 비중이 10%인데 문제는 아직도 손실이라는 거죠. 타이밍이 정말 잘못된 거고 매수의 적기를 놓친 거잖아요. 이 종목 일봉으로 보시면은 벌써 뭐 러시아 문제 나온 게 좀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장대 양봉 나올 때 이때 첫 번에 나온 이 자리, 즉 이격도가 100을 돌파하는 이 자리, 이게 매수 급소거든요. 이때 사셨어야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 올라오면 2만 원 정도 되면 이제 본전 찾는 거고 여기서 더 먹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 거고 비중을 한 10% 좀 더 실을까? 20% 좀 채워볼까? 이런 고민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뭐가 좀 잘 돼가지고 러시아도 철권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유가가 지금 뭐 100불 이상 넘어간다고 자꾸 그랬는데 그러면 세계 경제는 다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2만 원 넘어갔다가 빠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기 월봉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빠졌던 종목들이거든요. 35,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왔던 종목이 지금 2만 원 와서 고점을 낮추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한들
한국 속에는 이 재료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시면 어때요? NC소프트 잘 아시죠? 실적 좋다 그럽니다. 신작도 나오고 반도체 쇼티지 얘기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열심히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슈가 없으면 오를 수 있는 내용도 없거니와 유가가 지금 100불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거 없으면 이슈도 없고요. 주가는 내리막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고생을 하던 시절에서 이제 끝나고 조금씩 본전을 찾아가는 만회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다면 미리 섣부르게 팔 필요는 없어요. 혹시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 10%든 20%든 얼른 챙기는 게 좋겠고요. 저는 이제 상방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한 묶음에 한 덩어리로서의 주가가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왔던 이 부분은 이격도상의 거래량으로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 이 20,000원 돌파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엄청나게 매물이 많아요. 20,000원부터 25,000원부터는 엄청나게 매물이 많은데 지금은 이슈가 강한 거거든요.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슈가 강하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아까 뭐 세종 메디칼도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거보다는 실적이 좋고 또 업황도 좋고 지금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익을 조금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 22,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비중은 10% 정도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이 비중을 그 이상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과 주봉, 월봉 모든 모습이 상방향이니까요. 세게 들어오거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이격이 지금 200 갔다가 내려와서 100 아래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혹시나 이격이 200을 터치하거든. 그때는 아낌없이 이 22,000원이고 21,000원이고 얼른 빠져나오는 전략.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전략 오늘도 잘 들었어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두 분께 또 좋은 저희 도움말 들어봤습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신 것 같고 뭐 매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팔긴 또 너무 아까우니까 기다리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오늘 두 분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객관적으로 좀 살펴주신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어렵네요. 지금 낙폭을 약간은 줄이는가 싶더니 뭐 기미가 안 보입니다. 다시 거의 장중 저점 라인에서 양대지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100개 넘습니다. 양대지수 합산해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정말 다 어려운 시장인 구간에서 또 화요일장 저희 어렵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관리도 그렇고 뭐 컨트롤하기가 컨디션도 쉽지가 않은 시장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조금 되새기면서 저희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은 시간 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단쇼 오늘 성심서울과 진단 도와드렸고 아직까지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뒤에도 저희 진단 코너 있고 내일도 진단쇼는 열리니까 그때 또 기회 또 잘 잡아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